밥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집이 있나요? 아니 없죠. 그 그냥 단체 생활이니까 식당이 따로 있죠. 누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같이 거기서 먹고 식당도 그냥. 우리 같은 뭐 반동들이 나가 식당을 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찾은 게 여기 와 살자면 대가리 해야 되겠다. 어허. 여기서는 절대로 시래기 하면 시래기라는 게 그냥 이 밑에 거두는 일을 하면 안 수감자 되겠다. 그냥 수감자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살기 힘들겠다 생각하고 또 군복무하면서 철원에 사다 보니까 예. 적박한 데 사다 보니까 집을 많이 지어봤어요. 네. 우리가 건설분조라고 있어가지고 건설분조에서 내가 집을 다 지었어요. 군대 때 뭐 경험이죠. 집에 용마루 안 치고 석가래 안 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온돌 놓고 이런 거 내가 좀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했죠. 거기에서 관객 과가 한 400명 정도가 돼요. 거기에서는 과장이 장군님이에요. 과장이 보더니 저놈 쓸만하네. 그래서 야, 너 오늘부터 대가리 반장해라. 그래서 반장이 됐죠. 반장이 되면 조금 일 안 하죠.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식사 시간 뭐 애들 밥 먹이고 따로 좀 들어가서 더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몸 추스릴 수 있었겠군요. 그 뭐 6개월 후에는 다 추스림. 근데 그 안에 무서운 게요. 반 안에 분조가 있고 분조 안에 조가 있어요. 3인조가 3명이 한 조예요. 네. 화장실 가는 것도 3명이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동향 보고 조장들이 보고해야 돼. 상대에 대한 그 세 명에 그렇죠. 대한 거를 다 보고하는 다 거예요? 보고 하는. 그럼 그 안에서 뭐 불만이나 내가 왜 들어왔다는 말 자체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불만을 자꾸 쌓이면 밤에 와서 집 붙잡아 싣고 가요. 우리는 몰라요. 수십 명이 싣고 갔어요. 그렇게 밤에 와서. 식구가 어디로 가나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서. 알 수가 없지. 어디가 죽였는지 뭐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 6개월 만에 반장을 하면서 그때 내가 사실은 좀 마음 먹었어요. 나 나가면 북한에 안 산다고. 이미 그때 그 안에서 마음을 단단하게 네.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 들어온 애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김맥이랑 가령 하게 되면 나는 일 안 해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호미를 가지고 가서 걔하고 같이 김맥에서 너 왜 들어왔어? 난 명단 발표 안 깼어요. 국제사회 다 하고 유엔에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 생사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제명이 뭐고 뭐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그거 다 있어요. 그걸 머리에다 넣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파가 많았어요. 반장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또 씹어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뭐 전직 보위원들하고 내가 해봤는데 거기 보위원들 많아요. 보위원들 엄청 많아요. 선봉 보위부 반탐과장도 잡혀와 있었어요. 양원종이라는 양반도 거기. 그런 건 왜 잡혀가나요? 보이부 뭐 그 정도 대빵 정도 하는데. 뭐 문제가 있으니까 잡혀갔지. 근데 보위부에서는 대부분이 자기네가 잡으면 안전부에다 기소시켜가지고 안전부에다 안 넣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 보위부 관할이니까. 관할할 수 있고 안내 자기네가, 보낼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이 치료국 산하다 보니까 넣어서 좀 봐주라고 하는데 봐줄 상황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그 안에 들어와서 좀 민하게 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과장이나 담당이요. 저 새끼는 제끼노라 그럽니다. 오죽하면 담당이 나한테 와서 그 해령시 보위부 수사과장 너를 자꾸 씹어댄다 저놈이. 저놈이 자꾸 너를 씹어댄다. 네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안에서도 또 그 네, 시작이 알려준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아닌데 와서 자꾸 씹어댄 게 시끄럽잖아요. 귀찮고. 없는 이야기를 더 지어내는 네, 지어내죠. 내가 보위원들 전직 보위원들하고 해보고 어찌고 한다면서 그러는 과정에 또 그 안에 그 알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1년 반 정도 하다가 북한 말로 말하면 갈고리 당했어요. 떨어졌구나 반장.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야 모함에 걸려들었구나. 모함에 걸려들었는데 그 모함이 또 웃기는 모함이었어. 야 정말 무서운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청진에서 온 애인데 별명이 영준이라고 김영준이라는 애인데 별명이 열차라는 애예요. 얘도 탈북해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소상이장을 중국에다 팔아먹었어. 초상위장을 그 반동이네요. 네. 그러다 잡혀 들어왔는데 이놈이 영양실조 와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변변히 못하고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애들은 견디기 힘들어요. 관리소에서. 일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밥도 잘리고 하니까 거기다 자꾸 또 이 감자철이었는데 감자 심을 때였는데 감자 종자를 그 다 씨로 이렇게 잘라놓고 그걸 자꾸 훔쳐 먹어. 네. 그걸 훔쳐다가 주머니 넣고 가서는 하구에다 구워 먹다 경비들한테 걸리고
아, 그러면 내가 또 이 담당들은 절대로 수감자들하고 안 해봐요. 대가리하고 해보지.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혼내야죠. 맨날 그러니까 야, 저 새끼 저거 맞들여다 들어가지고 바깥에 앉혀놔. 그 바깥에 앉혀놓으면 또 뭐 달래 캐먹고 어떻게 벌벌 기어다니면서 담당한테 내가 욕 엄청 먹고 열받아서 발로 하나 차놨는데 넘어졌어. 네.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때려서 죽은 건 아닌데 난 뭐 그렇게 사람 죽일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럼 우리 민족끼리 내 사람 죽였다 그러잖아요. 도끼로 사람 까주겠다 그렇게 나온 게 그 사건이요 지금. 그 사건이에요? 지네는 숱한 사람 죽여놓고 그거는 왜 말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가 쓰러져가지고 야 저 다시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서 병원에 갖다 넣어라. 그래서 이틀 만에 영양실조로 죽은 거지. 내가 발로 하나 찼다고 해 죽었겠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 가보는데 관리원장도 그것도 또 삭주군 이민현이 부위원장 하던 놈인데 그것도 반동이에요. 관리원장인데. 반동. 네. 또 거기는 다 관리원장이고 뭐고 다 반동이에요. 반동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죠. 네. 다 반동이지. 예. 거기는 반동. 처음에 심처로 와서 동무들 턱 이렇게 했다. 야 여기 동무가 어디 있어? 다 반동 주고 너도 반동이야. 이러면 그래. 그 관리원장이 왔더라고. 야 뭐 들으려니까 네가 뭐 영준이를 때렸다며 그래서. 아 때린 게 아니고 가만 앉아 있을 거지. 담당한테 내가 깨졌잖아 계속. 앉아 있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 푸푸리 캐먹고 뭐 어찌고 하니까 내가 딸기 따먹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지 그랬다. 아 그래도 자꾸 뭐랑 말해. 그래 나오면서 나 개놈 새끼들 뭐 살았을 땐 딜다도 안 보다가 죽은 다음에 뭐 개소리 많아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놈이 그걸 보위원한테 갔다가 읽는 거죠. 보위원들 대상에서 보위원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라고. 운에 걸렸구나. 걸렸죠. 난 모르고 그때 뽕 따고 있었는데 모여라 해가지고 선전실이 있어요. 선전실이라고. 선전실 모여라 해서 모였는데 이제부터 사장 수행일 진행합니다. 네. 나오라 해서 나오라. 내가 왜 나갔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비판하려니까 야 정말 많은 거기 별난 서림이 다 있지. 서림이 단신배라는 건 소리입니다. 사람이 러시아에서 묶여온 놈 있었는데 네. 유정철이라고 남포예요. 이놈이 와가지고 그 관리소는 시계랑 다 차고 들어와요. 명함 시계 아니고는 다 차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갈 네. 수 있어요. 예. 시티즌 시계를 차고 왔던데 그 날 형님 휴식 시간도 못 알려주는데 이 시계 차고 휴식 시간 좀 알려주게. 형님 차고 있어. 난 일하는데 뭐 괜찮소. 그래가지고 내가 차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았대. 아유 어떻게? 심지어 내가 뭐 식당 가서 뭐 몰래 밥을 식당 뭐 내보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베리베리 소리 다 나오는 거야. 살기 위한 어떤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죽었구나 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과장이 다 끝난 다음에 야 새끼를 일반에 보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안에 경쟁이 엄청 심해요. 일반은 반장 자체가 완전히 우리 반하고 라이벌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그냥 뭐 무역쟁이고 일반 반장은 모란봉구역 검찰소장이었어. 최고검찰서 검사까지 하던 양반. 민족공업령 단가소대장 들어봤어요? 네. 성매매 그걸 조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왜 걸린지 알아요? 당이 선전서 방해죄로 들어왔어. 그게 다시 어떻게 원상복귀했나? 복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족공업령으로 빨리 못 나오게 방해를 했다고 해서 모란봉구역 검찰소장, 중구역 검찰소장, 서성구역 검찰소장 3명이 잡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최고 검사하던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레벨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빴는데 겨울에 벌목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이기고 하니까 열받았지. 저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날 거기다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날 죽여라고 지금 다 그게 떨어졌지. 여기 영양실조 와서 나도 못 잡을 걸어다녔다. 어떡해. 그래서요. 제대로 변변히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하고 거기 관리소 같이 입소한 애가 있어. 김채계가 있는데 김일현이라고 지금 한국 와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좋은지 이름도 김광일이라고 고쳤다고. 네. 이놈이 좀 근면해요. 거기서 소관리를 했어요. 네. 진짜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일비를 하는데 이놈
소사에 소를 먹일 때 그 콩깍지를 삶아서 먹이는데 그 밑에 그 콩알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양말에다 씻어가지고 양말에다 삶아가지고 밤이면 그 공개적으로 못 준단 말이에요. 새벽이면 쓰고 와가지고 내가 자고 있는데 이불 속에다 뭐 뒤로 밀어주면 그래서 나 그걸 먹고 살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씹지도 못하고 입안에서 우물우물 한 개씩 먹으면서 그게 얼마나 그 안에서는 달고 귀한 거였을까요? 그렇죠. 예. 잘해주고 계시죠? 예. 그런 그렇게, 콩도 달게 먹었던 그런 시절이네요. 그래도 일반에 가서 1년 반은 버티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1년 반은 안 버텼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수감자 생활을 하다가 8월인가 장 맞아가지고 돈사가 다 떠내려가서 돼지돈사가. 네? 그때 돈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뭐 돈사를 질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또 돈사를 지었죠. 한 2달 동안 돈사를 다시 다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받았죠. 다시 과장 눈이 들어갔죠. 이게 과장이 건설 일은 너밖에 없구나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시키더라고. 그 다음에 그 염정재 일반 반장하는 게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 만나니까 너는 아주 나쁜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새끼는 아니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실 애들 시켜 죽여라고 했다. 근데 너 살아있구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속심에 이야기 하더라고. 네. 그 우리 나가면 너도 평양 와서 잘해보고. 그 거기 친구 됐죠. 내가 2월에 나가는데 네 반장 해라 일반 반장. 그럼 그분은 우리 정강일님보다 빨리 나가신 거예요? 빨리 나갔죠. 그냥 2년 살고 나갔어요. 그래서 갈 때 되니까 자기 과장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러더라고. 네. 우리 반을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은 쟤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시 또 반장 됐죠. 일반에 과장, 가서 또 예, 반장. 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를 보고. 야, 내가 정말 여기서 반장 2번 시킨 놈 너밖에 없다. 너 잘해라 그러더라고. 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날까지 반장 했어요. 좀 쉽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 하면 또 살아서 나오신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눈에 뱅글뱅글 도셨네요. 그쵸? 근데 여기 온 애들은 살자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 은철이라고 있어요. 김은철이라고. 걔는 2006년도에 왔더라고. 한국에. 우리 그 가리소에 살았던 애들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걔네 눈에는 내가 엄청 악독하게 놀았대. 아, 그래요? 몰라. 악독하게 놀았대요? 야, 나는 악독하지 않았는데. 난 일 잘하는 애들 밥이랑 더 주고 했는데 뭐 악독하게 놀 야, 형 뭐 어찌고 저찌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그 안에 요독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독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많죠. 내가 내 손을 묻은 사람 수백 명 돼요. 수백 명이요? 예. 뭐 김호석이부터 시작. 김호석이 거기서 탈출 시도해가지고 그 탈출할 수가 없어요. 전혀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 함정 파져 있고 이 너비 5m 되고 밑에 북창에 이 나무 식고쟁이 이렇게 꽂아 있어. 그걸 어떻게 날아넘어요? 뭐 제가 새예요? 날아넘게. 김강호하고 김호석이하고 죽었죠. 거기서 총살 당했죠. 우리 보는 앞에서 바로 쏴버리고.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제명으로. 그리고 뭐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갖다 묻었고 2014년도에 사실 제가 한국 와가지고 많이 폭로시켰어요. 선임청 구역에 대해서 없어졌어요. 선임청 구역이 없어졌어요? 집을 다 그 폭로도 시켜버리니까 구글로 딱 예. 봤을 때 없구나.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던 그 막사자리 뭐 이거 다 나무 다 심어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지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외부에 나와 오신 분들이 증언을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없어져서 그 사람들 내보내면 좋겠는데 이동을 시킨다는 게 그게 이동시켰죠. 안타까운 네. 거죠. 제가 2008년도부터 그때는 김정일을 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했어요. 네. 그냥 김정일이 떨렁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시키는데 그 결의안이 7항하고 8항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8항에는 반인도 범죄 국가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이요 그걸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다루스만 인도네시아 대법관 출신이에요. 다루시만한테 딜까지 했어요. 북한. 그러면서 그 요독 내가 있던 구역을 다 없애버리고 북한을 방북하게 해준다. 사설단을 파견하게 해준다. 네. 이러면 딜 노 해가지고 딜을 못 봤어요. 네.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예요. 김정은이랑. 김정은이가 좀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게 영장이 발부되면 ICC에서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중국도 못 믿으면 못 가요. 무서워서. 러시아도 해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 루안다 대통령요. 나 직접 봤어요. 네덜란드 가서. 네덜란드 국제형사재판소 감옥 있어요. 거기 지금 수감됐는데.
자기 국민은 내전을 일으켜서 200만 원을 죽이고 재판장에 발부했는데 국제회의 한다고 EU 오라니까 왔어요. 네. 오고 바로 체포했어요. 그럼 굉장히 ICC 재판소에다가 회부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북한 거죠.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는 김정은 그렇죠. 자체가 위험에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상의 카드네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이슈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들 조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009년 8년 이후에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출신이 대한민국에 온 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데에 하면 안 내보냈더라고. 워낙 나가서 증언을 하니까. 네, 우리가 지금 최종 목적이 ICC에 제소하는 게 목적이에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을 국제행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